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교사는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항의 민원 때문에 힘겨워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이 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집에서 나와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선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확인됐습니다. 새벽 시간대라 당시 학교에는 학생 등 사람들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교사는 최근 학생의 가족에게 항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힘겨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수사 중이어서 답변 드릴 거는 좀 없네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으로 교권 침해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이번에 그 사안으로 일회성으로 벌어진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교 좀 더 철저한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육청은 깊은 애도와 함께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해당 학교 학생과 교사의 정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A 교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유족과 동료 교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김동훈입니다. 네, 이어서 제주입니다.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모든 교원들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고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석장 기자입니다. 초중고 담임 교사들에겐 학부모 민원 전화가 적지 않게 걸려옵니다. 갈등이 심한 사안은 퇴근 후에도 학부모 전화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근무 시간에만 통화가 가능한 교원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교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192개 학교 가운데 99개 학교가 교원 안심번호를 사용 중입니다. 수업 중이라든가 이럴 때 전화를 받으면 학생들 교육 활동에 남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런 거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무실과 행정실엔 폰과 욕설이 섞인 악성 민원 전화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학교에선 문제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어쩔 수 없이 전화 녹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 시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됩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제주도 내 모든 교원들에게 교원 안심번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악성 민원 전화를 줄이기 위해 3억 2천만 원을 들여 학교 전화도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로 모두 교체됩니다. 각 학교엔 학교장이 책임자를 맡는 민원 대응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교사가 직접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아는 가장 가까운 데 계신 분이 교장, 교감입니다. 이분들이 활동이 이 교권을 막는, 교권 침해를 막는 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사들이 법적 분쟁에 놓이게 될 경우 1인당 500만 원까지 소송 비용과 100만 원의 심리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하는 일이 생기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주학생 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권리만 강조하고 있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제주자치도 교육청은 6개 교직단체와 협의해 추가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JIBS 강석창입니다. 흉기난동 피해 교사는 5일간의 특별 휴가가 끝나는 오는 5일 학교에 나가야 해 걱정이 앞섭니다.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끝나고 등교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학생 측이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에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최초 7일간 분리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탓입니다. 반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분리 조치 이외에도 1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전학과 학급 교체, 봉사 등 더 강한 처분을 내리려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권보호위원회는 사건 발생 21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해 즉각적인 결정은 어렵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해 상당 기관 연계나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지역 교권 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학생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일처럼 흉기 난동이 발생해도 교권 침해 사건은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교권보호사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과 제도를 풀어내는 교육청에서의 정책 그리고 학교마다 이 다른 적용에 의해서 이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광주 전교조 소속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교권보호사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교단을 떠나겠다는 젊은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교직 경력 5년 미만인 이 전문 교사들 10명 중에 6명이 교단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내놓은 조사에 따르면 교직 경력이 5년 미만인 저연차 교사 가운데 교직 이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021년 39.73%에서 지난해에는 59.1%로 가파르게 늘었는데요. 연차가 10년에서 15년인 교사들 상황도 비슷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중에 교직을 떠나겠다고 답한 비중은 21년 34.5%에서 지난해 44.4%로 증가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체 교사 중 정년까지 재직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2021년에는 37.5%에서 지난해 53.1%로 급증했습니다.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등 처우는 낮아진 반면에 민원은 늘어나서 교권 침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